따르릉. 차 안에 울려 퍼진 벨소리. 화면에 떠오른 이름 혜진. 재훈의 아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리를, 등을 감싸고 있었고 입술은 아직 뜨겁게 겹쳐진 채였습니다. 셔츠 단추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제 것인지 그의 것인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이 가득 서린 차창. 주차장 어둠 속 누군가 우리 차 옆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 뚜벅.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우리 차 옆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에게서 몸을 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허리를 감싼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회의 끝났어. 지금 차에 앉아 있어. 곧 출발할게. 차창 밖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 씨. 그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숨이 턱 막히듯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차창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좁은 차 안 김서린 유리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금지된 사랑은 한 달 전 늦은 밤 문자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넘으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계속 들으시던 분들은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이 위태로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수연. 49살입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10년째 같은 시간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을 겁니다. 10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유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이 식었다고 해야 할까요? 전 남편은 재혼했고 아들은 저와 살기로 했습니다. 카페 밀당은 제가 10년 전 창업한 작은 베이커리입니다.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곳이에요. 새벽 5시. 반죽을 시작합니다. 밀가루 냄새, 이스트 향. 10년째 맡는 냄새입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반죽하고 빚고 굽고 창밖으로 해가 뜹니다. 49. 중얼거렸습니다. 내년이면 쉰입니다.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네요. 준호는 내년이면 대학생입니다. 그럼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죠.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평생 혼자 살아가는 걸까? 다시는 누군가와 설레는 순간을 느낄 수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혼자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학부모 뒤풀이 가야 돼. 담임 선생님이 꼭 오래. 뒤풀이? 무슨. 3학년 첫 학부모 모임이래. 다들 온대. 마지못해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저녁. 학교 근처 고깃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1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엄마들이었고 아빠는 3명 정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늘 그렇듯. 그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가 늦어져서.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185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넘긴 스타일. 나이는 50대 초반쯤. 그가 자리를 찾다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3반 박재훈입니다. 딸이 박지민인데요. 그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아, 네. 저는 강수연이에요. 아들이 준호. 준호 엄마시군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끊겼습니다. 옆에 앉은 세련된 여자가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소주 줘. 응. 재훈의 아내였습니다. 이름은 혜진. 학부모의 총무라고 했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재훈과는 정반대로 고기가 구워지고 술이 돌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꾸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힐끗힐끗. 제가 쳐다보면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뒤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뭐지, 이 기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를 열었습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학부모의 단톡방에서 번호 봤어요. 박재훈입니다. 숨이 턱 막히듯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쳐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네, 저도 반가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준호 엄마 아이들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업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카페를 운영하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커피 좋아해요. 언젠가 한번 들러도 될까요? 제 심장은 매번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을 보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꾸 마주쳤습니다. 편의점에서, 주차장에서, 학교 앞에서. 또 뵙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설레는 순간들. 한 번은 비가 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우산 없이 서 있는 저를 보고 그가 차를 세웠습니다. 타세요.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 많이 와요. 그냥 타세요. 차에 탔습니다. 좁은 공간. 그의 남자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은은한 향수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아, 여기서 10분 정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차창을 두들겼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 네.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자꾸 생각나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요? 수연 씨가요. 숨이 멈췄습니다. 차가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핏기가 사라진 손등.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부남이고 저는 그의 딸 친구 엄마라는 것을. 재훈 씨. 미안해요. 잊어주세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리려는데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뒤돌아봤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그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 뛰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11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잠 안 와요. 당신 생각에.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일상 얘기, 과거 얘기, 외로움 얘기. 재우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다고, 딸 때문에 참고 산다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전 이혼, 혼자 아들 키우며 산 외로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오늘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그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학부모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났습니다. 혜진은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 씨. 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메리카노요? 네.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제 결혼 생활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내와는 3년 전부터 각방 써요. 대화도 거의 없고 그냥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견딜만 해요. 익숙해졌으니까. 그가 쓰게 웃었습니다. 근데 수연 씨를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더라고요. 숨이 턱 막히듯 멈췄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이혼 얘기.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아온 시간.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느꼈던 공허함.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에게 설렐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큰 손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카페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네요. 재훈이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서 한적한 주차장에 섰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 재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와 제 숨이 섞였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드럽고 뜨거운 감촉.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말캉하고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그의 어깨를, 등을 붙잡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온몸이 그의 체온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천천히 입술을 뗐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 대신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품이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좁은 차 안, 김이 서린 차창, 빗소리,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등을,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 저도 그의 가슴을, 어깨를 더듬었습니다. 단단한 몸, 뛰는 심장.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몸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맞춤이 제 이마에, 뺨에, 목선에 닿았습니다. 한 곳 한 곳, 아주 천천히.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에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49.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렐 줄 몰랐습니다. 그가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의 셔츠에 손을 댔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체온과 섞였습니다.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그와 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비 오는 밤에 세상 모든 것을 잊은 채 오직 서로만 느끼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저도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혜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이 황급히 저에게서 몸을 떼며 옷을 여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떨리는 손으로 셔츠 단추를 끼웠습니다. 전화를 받는 그의 목소리. 여보. 응. 회의 끝났어. 지금 차에 앉아 있어. 곧 출발할게.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침묵.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유부남이고 저는 금지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요, 여기서 내릴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일까요?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답장을 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요. 다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부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문자도 줄었습니다. 만남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혜진이 자꾸 제게 연락했습니다. 수연 언니, 우리 같이 요가 다녀요. 언니, 이번 주말에 등산 가요.
친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혜진과 시간을 보내는 날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번은 혜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 어때요? 괜찮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좋은 분 같아요. 근데 요즘 이상해요. 자꾸 핸드폰만 보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요? 숨이 턱 막히듯 멈췄습니다. 설마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저와 함께. 그날 밤,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지만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혜진이 올린 사진. 학교 앞 풍경. 그런데 배경에 찍힌 차 번호판. 제 카페 앞에 서 있는 재훈의 차였습니다. 어? 이거 박재훈 부장님 차 아니에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맞네요. 거기 무슨 일 있으셨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재훈 씨. 단톡방 봤어요? 지금 확인했어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곧 단톡방에 재훈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날 근처 거래처 들렀다가 커피 사 먹었어요. 거기 빵 맛있더라고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역시 재훈 씨는 일 때문에 바쁘시네요. 빵 맛있어요? 저도 가봐야겠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각자 대학을 가게 됩니다. 학부모들도 헤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졸업식 당일. 재훈을 만났습니다. 수연 씨. 네.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노란빛 바랜 사진들. 고등학교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제 고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수학여행 사진. 뒷줄 끝에 선 키 큰 남학생. 앞줄에 앉은 단발머리 여학생. 이 사람. 저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앞줄의 여학생. 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학교 2학년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듯 멈췄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수학여행 때 캠프파이어. 우리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캠프파이어 후 잠깐 산책하다 마주친 남학생. 별이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 하지만 그 남학생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네. 그때 당신한테 반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3학년 때 전학 가서 다시 못 봤죠.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운명.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인 걸까요? 재훈 씨. 알아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 사랑은 계속될 수 없다는 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어요. 당신을 만나서. 저도요. 그때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네.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응, 수연 씨랑 커피 마시고 있었어.
그래. 나도 앉아도 돼? 그럼. 혜진이 앉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이혼하자. 심장이 멈췄습니다. 재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나도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 숨이 턱 막히듯 멈췄습니다. 2년 전부터야. 미안해. 혜진의 눈이 차분했습니다. 우리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 이제 정리하자.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연 언니도 알고 있었죠? 우리 사이. 제 얼굴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바보같이 숨긴다고 모를 줄 알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서로 미안해할 것 없어요. 혜진이 나갔습니다. 남은 건 저와 재훈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제 카페 테라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남자. 동네 서점 주인 김 선생. 55살 3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커피 맛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실래요? 좋아요. 자연스러운 대화. 김 선생이 돌아간 후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이 재훈은 이혼 소송을 마쳤습니다. 혜진과 합의 이혼. 아이는 혜진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재훈은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잘 지내세요? 네, 수연 씨도. 짧은 대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웃고 헤어졌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이면 그가 생각났습니다. 비 오던 그날 밤, 차 안에서 나눈 뜨거운 입맞춤, 서로를 안았던 그 순간, 재훈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서 가끔 휴대폰을 꺼내보며 저장해둔 문자들을 읽을 겁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괜찮아요. 보내지 않은 문자.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둔 문자.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순간들이 서로의 인생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늦은 밤 문자 하나로 시작된 사랑. 끝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멈춘 것뿐.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재훈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끔 비 오는 밤이면 그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서로에게.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만나 다시 깨어나는 순간들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과 끝까지 가지 못해도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50의 사랑.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심스러울 뿐. 그리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